준영님 뭐해요? 방송해야지. 또 자고 있네. 네. 네, 그렇죠. 방송해야죠. 맨날 잠만 자. 햇살이 어제 너무 좋아. 잘했어요. 빨리. 햇살 너무 좋아서. 네. 그러면은 네, 시간이 됐으니까 저희가 직접 만든 AWS 라이브 스튜디오 이제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여기가 이제 AWS 오픈 라이브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은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간단하게 만들었는데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짠짜잔. 네, 아주 단출하죠. 여기에 이제 두 개의 큰 삼각대가 있고 반대편에다가 그린 스크린인데 이 그린 스크린 향해서 두 대 DSLR 카메라 저희가 좀 야심차게 구매했습니다. 이거 한 대 얼마 되나? 큰일 날 뻔했네. 조심하세요. 떨어질 뻔했어. 큰일 났네. 네, 아무튼 이거 가지고 저희가 좀 영상을 찍어볼 거예요. 지금 제가 손이 후달려가지고 빨리 내려놓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저희 청구님, 혜영님께서 촬영하실 거고 저는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이제 방송 편집을 할 겁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시작. 형님 밀림 속에 와 계신데요. 여기 배경이 아마존이고요. 네. 오늘 이 아마존에서 NFT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혜영님, NFT 너무 어려운데 네. 간단하게 딱 세 줄로 설명 한번 세 줄이요? 부탁드릴까요? 네. 간단하잖아요. 네. 세 줄. NFT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증하는 기술입니다. 청구님 이해되시죠? 전혀 이해 안 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디지털 자산, 요건 알겠는데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게 네. 이 복제가 무한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세상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BTS 사진을 찍고 청구님께 드리면서 사시라고 하면 사시겠습니까? 안 사겠습니다. 왜요? 사기 당하는 것 같아요. 안 삽니다. 고퀄인데? 고퀄이라도 저도 구할 수 있잖아요. 아하. 디지털 인터넷에 다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거나 청구님이 갖고 있는 거나 똑같으니까 안 사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만약에 제가 BTS 사진을 딱 찍은 다음에 블록체인에 이건 내 거다라고 도장을 딱 찍은 다음에 청구님께 사시라고 드리면 사시겠습니까? 그거는 소유권이 인정이 되고 갖고 싶네요. 제 딸들이 BTS 팬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저 사겠습니다. 어차피 사서 제가 다시 되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제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기술이 없었는데 NFT는 이게 누구 소유라는 걸 블록체인에 딱 도장을 박아 놓으니까 이제 사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소유를 이전하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게 NFT 기술입니다. 종전 기술과는 엄연히 다르죠. 종전에는 이 디지털이 무한 복제되는 걸 막아보려고 뭐 음악이나 영화 이런 것들 하는 그 사업체들이 워터마크나 워터마크, DRM이나 이런 기술을 썼었죠. 뚫리면 끝나는 거죠. 하지만 NFT는 막는 기술이 아니라 소유권을 보장하는 기술입니다. 보장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까지 맞습니다. 지원을 해주니까 뭔가 지금 이전에 없던 사업들이 가능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새로운 경제 기회가 생긴다고 할까요? NFT는 차단하는 기술이 아니라 이 소유는 누구 것이다. 마치 등기부 등본처럼 블록체인 상의 그 소유권을 도장 박아 놓는 기술? 그런 새로운 기술인 거죠. 그러면 이 발빠른 기업들 뭔가 움직이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엔터테인먼트 회사나 제조회사 혹은 리테일 회사들 기업의 IP가 풍부한 회사들은 아마 대부분 IP가 뭔지는 아시죠? IP가 뭐죠? IP 어드레스. IP, 네. IP는 지적 재산권. 그렇죠. 뭐 게임 회사. 회사의 자산이 풍부한 회사일수록 NFT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새로운 미래가 오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인터넷에서 불가능하던 사업들이 새로 기획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사업적으로 NFT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만들어 봐야죠. NFT는 어떻게 만드나요? 네. 블록체인 상에서 소유권을 인증하는 방법을 민팅이라고 하는데요. 이 민팅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업비트 NFT를 운용하고 계시는 루니버스 화면을 통해서 실제 NFT를
발행하는 민팅 과정까지를 한번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팅이라고 하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네.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죠? 보실까요? 약간 뭐 단계가 좀 있긴 한데 이해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제 경제 활동을 하려면 팔아야 되잖아요. 거래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마켓이라는 곳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마켓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데모에서 보셨던 건 루니버스 자체 큐레이티드 마켓에 올린 거고요. 실제 조금 더 넓은 풀로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오픈 마켓으로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 용어가 어려워졌는데 큐레이티드라고 하면 누군가 뭔가를 관리하는 느낌인데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큐레이티드 마켓이 뭐죠? 운영자가 자체 검증한 엄선된 NFT만 올리는 걸 큐레이티드 마켓이라고 하고요. 청구님이 점 하나 찍어서 네. 그냥 올리실 수도 있는 마켓이 오픈 마켓입니다. 음. 쓰레기를 올리신 거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어느 게 더 좋은 거죠? 차이는 알겠는데 어느 게 좋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뭔가 큐레이티드 마켓은 작품, 거래되는 것들은 좀 작고 구매자들도 숫자가 작을 것 같고요. 대신 오픈 마켓은 뭐 쓰레기가 넘쳐나겠지만 구매 가능한 그 바잉 파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픈시에서 가장 비싸게 된 NFT가 뭔지 아십니까? 저 이거 기사에서 봤습니다. 네. 뱅크시. 아시는 분? 네.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네, 저도 모릅니다. 지금 큐레이티드 루니버스 네트워크에 올라 있는 걸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옮겨 태우는 기술을 브릿지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어렵군요. 네, 이 브릿지 기술을 통해서 오픈 마켓인 오픈시로 옮기는 것까지를 데모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옮길 때 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던가요? 네,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 이더리움은 같은데. 블록체인에 뭔가를 기록할 때 가스비를 내게 되는데요. 그 비용이 당연히 듭니다. 그러면 뭐 비용을 아끼는 그런 기법들이 있어요? 당연히 한 번에 운용자들이 어드민이 묶어서 한 번에 올리게 되면 가스비를 훨씬 더 절감할 수 있으니까요. 운용에 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브릿지로 이제 오픈 마켓으로 옮기는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뭐 그렇게 어려운 단계는 아니네요.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NFT를 준비하시는 기업들은 이렇게 민팅부터 마켓 거래까지 전체를 풀셋으로 한번 구현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NFT 서비스 구축하실 때 스토리지로 IPFS를 쓰시게 되죠. 그런데 이 IPFS는 기본적으로 고성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용량 서비스를 구축하시는 저희 AWS 고객분들은 S3를 스토리지로 쓰시고요. 여기에 데이터를 저장하실 때 클라우드 HSM 같은 것으로 이제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안전하게 저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을 하신 이후에 아마존 매니지드 블록체인, 저희 AMB라고 부르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블록체인 노드 관리를 하실 필요 없고 쉽게 네트워크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장비를 직접 구매하고 설치까지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개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방송을 송출하기 위한 미디어 서버 등과 같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이를 직접 구매하고 설치하고 운영하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존 IVS라고 하는 라이브 방송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이 아마존 IVS는 트위치와 똑같은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쉽게 인터넷에 동영상을 라이브로 올리고 이 라이브 영상이 전 세계 어느 곳에든 여러 디바이스에 문제없이 송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그 세션들은 IVS와 서버레스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께 생중계되었습니다. IVS를 쓰시면 이렇게 간단한 장비들만 놓고도 여러분들의 영상들을 지구 반대편까지 전달할 수 있으니까. 서버가 어디 있나요? 서버는 클라우드에 있습니다. 서버가 있나요? 서버는 클라우드에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안 보이고요. 다 클라우드에 있고 네. 여러분들은 신경 쓰실 필요가 하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안 보이면 저희가 다 안 관리를 보이면 해드립니다. 누가 관리해요?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그럼 우리 고객들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일만 하시면 됩니다. 딱 비즈니스 로직만, 비즈니스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여기까지 저희 오늘 NFT 세션 진행했고요.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좀 입만 뻑뻑 하셔도 돼요. 드디어 올라왔고 드디어 NFT를 만든 겁니다. 맞습니다. 세계 첫 처음으로 NFT 사모님은 첫 NFT를 등록해 보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신기합니다. 네, 이렇게 재밌는 효과를 주니까 좀 방송 내용이 어떠세요? 좀 이제 와닿지 않았나? 이렇게 방송 화면에다가 유니티로 여러 가지 효과, 여러 가지 배경을 줘서 좀 더 다이내믹하고 재미있는 결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보여드린 저희 데모 잘 보셨나요? 저는 박천구 솔루션스 아키텍트입니다. 제가 우선 이 데모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요약해서 설명드릴게요. 오늘 보여드린 데모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크게 4가지 구성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오픈 라이브 스튜디오라는 AWS 오피스 내에 마련된 방송 스튜디오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하기 위해서 아마존 인터랙티브 비디오 서비스를 사용해서 요즘 핫한 라이브 스트리밍 형태로 구현했고요. 다음으로 실제 방송 내용은 NFT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는 녹화된 화면을 보시겠지만요. 요즘 AWS 상에서도 NFT 구현을 위한 방법들을 가이드 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데모는 저희 고객사인 람다256에서 제공하는 NFT 서비스를 통해서 NFT를 민팅하고 이 NFT를 다시 오픈시에서 판매해 보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데모를 설명드리는 저희 화면들은 AWS 컴퓨팅 리소스를 통해서 백그라운드와 화면 이펙트들을 후처리해서 전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방송에 필요한 배경과 화면 효과들을 적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들은 MSA 아키텍처와 서버리스 기술로 구현됩니다. 뒤에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하시기 쉽도록 데모의 흐름을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데모는 저희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요. AWS 상에 구축된 NFT 서비스를 이용해서 NFT 작품 하나를 발행하면 이 과정을 카메라로 찍어서 영상의 배경화면과 화면 효과를 입히고 IVS 서비스를 통해 스트리밍으로 전송합니다. 시청자들은 웹과 모바일 앱을 통해 다양한 화면 효과가 적용된 영상을 보게 됩니다. 먼저 전반적인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각각의 중요한 블록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방송을 하는 쪽을 프로듀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프로듀서 쪽에서 카메라로 촬영하는 영상 데이터는 먼저 1번 미디어 앤 메타버스 영역에서 EC2를 거치게 됩니다. 이 EC2는 장면에 재미난 효과를 추가하고 배경을 예쁘게 바꾸는 등의 효과를 적용하도록 G5 인스턴스를 쓰고 있고요. 이렇게 가공된 영상은 RTMPS 프로토콜로 IVS 엔드포인트로 보내집니다. IVS는 게임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서비스죠. 트위치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술을 적용한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송된 영상은 AWS가 제공하는 IVS 플레이어 모듈을 통해서 웹브라우저와 모바일 등에서 사용자가 시청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방송을 보기 위해서 로그인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때 3번 서버리스 영역의 서비스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요청은 API 게이트웨이를 타고 들어오고 람다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증 부분은 코그니토를 사용하고 DNS는 라우트 53, CDN은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웹 서비스는 SPA의 형태로 S3에 배포되고 사용자에게 다운로드 됩니다.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기타 데이터들은 노시퀄 DB인 다이나모 DB에 저장되어 있어서 스케일 아웃도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요. 보통 서버리스 아키텍처로 개발하면 백엔드 개발자들은 샘을 이용해서 람다 코드를 개발하고 로컬에서 빌드, 테스트, 배포 등을 진행하게 되고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앰플리파이를 써서 프론트를 개발하면 AWS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쉽게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고, 작년 리인벤트에서 소개된 앰플리파이 스튜디오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좀 더 쉽게 UX 디자이너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영되는 서비스는 마지막으로 클라우드워치를 통해서 모니터링 됩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얕게 알아봤습니다. 이 중에서 1번 미디어 앤 메타버스와 2번 블록체인 부분은 준영님과 혜영님께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NFT 부분을 설명드릴 박혜영 솔루션스 아키텍트입니다. 간단하게 NFT를 설명드려 볼게요. 명동의 금싸라기 땅, 뉴욕의 리버뷰 아파트, 다들 이런 거 한두 개쯤 가지고 계시죠? 보시는 이 두 물건의 소유주는 누구일까요? NFT를 한마디로 디지털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는데요. 등기부 등본 본 적이 없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제가 한번 띄워보았더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나옵니다. 이 두 물건은 서로 고유하기 때문에 교환할 수가 없는데 이런 속성을 non-fungible,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이제 non-fungible 토큰, NFT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등기부 등본을 발행하는 주체가 한국, 미국으로 서로 다른데요. 이를 블록체인상의 서로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이더리움과 솔라나 같은 다른 네트워크이라는 의미입니다. 토큰은 블록체인에서 찍어내는 징표 같은 것으로 여기에는 거래 내역, 텍스트 정보, 심지어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들을 기록할 수 있는데요. NFT라는 토큰에는 이게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소유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유한 토큰의 소유권 정보를 담아서 이게 누구의 소유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등기부 등본 때 보면 이 물건이 누구의 소유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했던 것처럼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도 블록체인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NFT 동작 원리도 궁금하시죠? 일단 AWS 서밋 8주년 기념 NFT를 발행한다고 해볼게요. 이 파일을 분산 스토리지인 IPFS나 아마존 S3에 올립니다. 보통 저희가 클라우드에 파일 업로드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성공적으로 파일이 올라가면 올라간 위치가 나오겠죠. 이 링크와 발행한 사람의 이름 등 파일의 메타 정보를 다시 스토리지에 저장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실제 파일과 메타데이터 두 개를 스토리지에 저장을 했습니다. 메타데이터 부분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블록체인 상에는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을 미리 배포해 두시는데요. 이더리움이라면 ERC721, 1155 같은 NFT 표준을 지킨 프로그램을 미리 만들어서 배포해 두는 겁니다. NFT 발행 요청이 들어오면 이 컨트랙트는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는 토큰을 만들어내고 이 토큰에는 메타데이터 위치와 소유권 정보, 어카운트 번호 등이 기록이 됩니다. 만일 이 파일의 현재 소유권을 확인해 보고 싶다고 하면 블록체인에서 이 토큰을 꺼내서 보면 소유자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NFT 원본 파일을 꺼내 보겠다고 하면 메타데이터 위치를 이렇게 따라가서 보면 실제 파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NFT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일단 NFT 자체로 보면 엑시 인피니티라는 P2E 게임이 가장 거래가 활발합니다.
사용하시는 블록체인은 단연코 이더리움이 1등이고요. 엑시 인피니티가 사용하는 론인 솔라나가 그 다음 순위입니다. 엑시 인피니티 게임 이외에도 지루한 원숭이 요트클럽, 아트블록과 같은 커뮤니티가 잘 된 NFT의 거래가 활발합니다. AWS에서 NFT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되는데요. 프론트엔드는 기존의 웹페이지 구성과 동일하게 S3에 올려서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로 캐싱을 합니다. NFT 원본은 코그니토로 인증, 인가된 요청만 받아서 S3에 저장을 하고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프론트에 캐싱을 해두시면 좋겠죠.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하니까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매니지드 블록체인으로 노드를 올리고 트랜잭션을 보낼 때는 보관된 개인키로 서명을 해서 보내면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벤트들은 바게이트로 콜백을 받아서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서비스가 바로 글로벌 락스터라는 음원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서는 NFT로 직접 음원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실제 아키텍처는 이렇습니다. 이더리움 플라즈마 기반 레이어 2 체인이 폴리곤의 대부분의 트랜잭션을 기록을 하고 서머리를 이더리움에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더리움의 비싼 수수료 때문이겠죠. 이더리움 노드는 아마존 매니지드 블록체인을 썼고 앞단에 시그4 인증을 포함한 API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를 썼습니다. 음원 원본은 S3에 올리고 서명은 KMS로 암호화된 개인키를 풀어서 서명을 한 다음에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고 데이터를 읽을 때는 폴리곤 네트워크를 통해서 바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NFT에 대한 개념과 관련 아키텍처를 말씀드렸습니다. 메타버스 부분을 소개해드릴 김준영 솔루션즈 아키텍트입니다. 먼저 메타버스라는 단어의 유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0년 전 미국의 소설가의 공상과학 소설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먼 미래에 등장하는 가상현실인 메타버스에서 주인공이 아바타로 제2의 삶을 산다는 내용이죠. 메타는 초월한, 버스는 현실을 뜻하는 단어들의 합성어로 현실을 초월한 세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우리가 일하고, 놀고, 쉬고, 거래하고, 사회활동을 하는 물리적인 현실 세계와 디지털에서 삶이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직 메타버스는 초기 단계이며 하나의 무엇인가로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형태의 가상세계가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며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타버스는 일반적으로 증강현실, 일상기록, 거울세계, 가상세계의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메타버스 하면 떠올리는 것이 바로 증강현실과 가상세계일 것입니다. 포켓몬고와 같은 AR 게임이나 스마트폰 카메라로 가상의 기구를 배치한다든지 얼굴에 3D 오브젝트나 재미있는 효과를 주는 등의 다양한 사례가 이미 많이 있습니다. 데모에서는 이러한 증강현실과 가상세계를 적절히 섞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임은 훌륭한 가상세계입니다. 굳이 VR과 같은 디바이스를 쓰지 않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PC, 콘솔 게임으로 가상세계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죠. 게다가 BTS 등 유명 가수들을 비롯한 많은 아티스트들이 포트나이트와 같은 게임에서 가상 콘서트를 여는 등 게임은 메타버스로서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고 있는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나의 일상을 기록하고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를 디지털 가상 세계로 투명해서 만드는 거울 세계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도 서비스입니다. 어스투와 같이 가상의 지구 지도를 쪼개서 거래하는 서비스도 있고 마인크래프트, 모여의 동물 숲 등의 게임에서는 현실의 건축물 등을 돈 따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나 자동차, 항공기, 선박, 우주선 등 다양한 실제 환경과 제품을 디지털상에 똑같이 만들어서 실험해보고 시뮬레이션 해보는 디지털 트윈, 그리고 실제 사람과 똑같이 생긴 가상인간 등 다양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AWS의 어떤 서비스를 쓰면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을까요? AWS의 서비스가 굉장히 많지만 주요 카테고리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력하면서도 비용 효율적인 컴퓨팅, 안정적이고 빠른 네트워크, 블록체인, 빅데이터, AI와 기계학습, 그리고 메타버스가 실행되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데모는 이 중에서 컴퓨팅 영역을 집중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AWS는 인텔 CPU뿐만 아니라 AMD 그리고 ARM 기반의 AWS가 개발한 그래비톤 프로세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에서는 그래픽 처리와 기계학습의 강점을 가진 GPU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엔비디아의 A100, A10G, T4 등 최신의 강력한 GPU를 유연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 필요한 다양한 워크로드를 위해 다양한 조합으로 500개 이상의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하여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데모에서는 엔비디아의 A10G GPU를 탑재한 G5 인스턴스를 활용하였습니다. 데모는 다음과 같이 그린 스크린의 배경을 가진 스튜디오를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하여 실시간으로 AWS의 GPU 기반 G5 인스턴스에 영상을 보내주면 해당 인스턴스에서는 그린 스크린 영역에 가상의 배경을 입히고 3D 오브젝트나 효과를 원하는 시점에 적절하게 실시간으로 추가하여 IVS로 결과 화면을 보냅니다. 이로써 단조롭고 밋밋했던 스튜디오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과 같은 느낌의 결과물로 재탄생되어서 사용자에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픈 라이브 스튜디오 데모를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해서 각 영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리며 강연 평가도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